한국은 중국과 비슷하겠지. 그게 실수였죠. 다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노선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국제선 승무원인 저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중국 노선에서 아이 울음으로 시작된 승객과의 분쟁, 그리고 그 후 찾아온 긴 휴직, 비행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 에밀리입니다. 오랜 휴직 끝에 복귀하게 된 노선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양 문화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혼란스럽지만 참아야 할 것이라고요. 그날 히드로 공항에서 저는 짐을 정리하며 기내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복을 단정히 입고 전형적인 영국인답게 감정을 절제한 채 업무에 집중하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탑승객 목록을 확인하던 그 순간 제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유아 동반 승객. 어쩌면 이번 비행도 순탄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업무 상사 제임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칙과 절차가 최우선이야. 아시아 노선은 문화적 차이로 항상 변수가 많지. 이 말을 되새기며 저는 기내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곧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휴직 기간 동안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길을 함께하는 직업,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특권을 가진 직업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인답게 감정을 억누르며 일했지만 특히 그 중국 노선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주변 승객들은 곧바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당황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한 승객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왜 서 있기만 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가 개입했지만 그는 승객의 편을 들었습니다. 승객의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저는 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귀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국 노선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정받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겨우 서울이 수도라는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편견, 모든 동양 문화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종종 다른 문화를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날 저는 깨닫게 될 줄 몰랐습니다. 비행 준비를 마치고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다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직업적인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냉소가 가득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승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유독 제 눈에 띈 것은 중년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유아 동반 승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약 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잠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마지막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륙 후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오르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기내는 평온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광경을 사랑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자유로움, 국경 없는 하늘길의 아름다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그곳은 그저 일터였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일터. 기내식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유아 좌석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어쩌면 이번 비행은 정말 순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곧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될 테니까요.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지난 중국 노선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이가 있는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주변 승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그 여성은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광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물티슈를 건넸고 다른 이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말없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도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주로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보아온 어떤 승객 반응과도 달랐습니다. 왜 그 여성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낯선 아이를 안았을까요? 왜 누구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영국에서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참았을 테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영국식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말없이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인처럼 저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오랜 습관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은 중년 여성은 박정숙 여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아이를 안은 채 창 밖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편안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비행 경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울면 주변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승무원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자리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낯선 아이를 안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엄마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돕는 방식, 침묵 속에서도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따뜻함.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정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정서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박정숙 여사는 이미 완전히 달래진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젊은 엄마와 미소로 답하는 박정숙 여사. 그 사이에 흐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직업적 방어막, 감정을 차단하는 장벽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기내에서 또 다른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 승객이 음료를 쏟았을 때 옆자리 승객이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쾌함과 불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조용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순간 한 노인 승객이 짐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자리의 젊은 남성이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교환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깊은 예의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계, 문화적 DNA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질서, 시키지 않아도 작동하는 배려, 그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박정숙 여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승객으로 돌아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후 주목받기를 원하는 기색도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음료를 나눠드리며 그녀 옆을 지날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물었습니다. 아까 그 행동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고 모두의 아이니까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 그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비행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업무적 질서와 감정적 거리두기가 과연 최선의 방식이었을까요? 규칙과 매뉴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교류. 그것이 실은 더 큰 질서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저는 기내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난 후 저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서류 가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좌석에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중요한 비행 서류와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비행 후 피로가 몰려오는 와중에 이런 실수라니 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데스크에 도착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한국인 직원은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올 거예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영국에서라면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 번호를 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요. 가방이 정말 돌아온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직원의 태연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 한 잔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 얼그레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직원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라는 듯한 그 모습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특히 영국에서는 분실물은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조사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규칙보다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신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나라인 걸까요? 저는 그 공항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안아준 박정숙 여사, 말없이 서로를 도왔던 승객들, 그리고 지금 이 확신에 찬 직원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규칙과 책임 소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진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공항 분실물 센터에 가방을 맡기면 까다로운 확인 절차와 복잡한 서류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과정 없이 곧 올 거예요라는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 직원의 차분함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누군가 물건을 발견하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작동하는 사회. 저는 언젠가 읽었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분실물 반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통계로만 여겼지만 지금 저는 그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있으니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긴장감, 그리고 오늘 경험한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안정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행 중에 느꼈던 긴장감과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더 드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제가 잠시 잠들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가방이 정말 돌아올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하지만 질문하기 전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좋은 의미로요. 직원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화려한 서비스나 인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했을까?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울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저는 문득 제 휴대폰에 저장된 비행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정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문화적 키워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국 문화에서는 예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종종 형식적이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은 형식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라 더 깊은 유대감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공항에서 느끼던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사라지고 대신 편안함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비행을 기다리는 승객들, 근무 중인 직원들, 그들 모두에게서 저는 공통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질서와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길을 막으면 부딪히는 대신 조용히 기다렸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줄서기와 질서를 중시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는 그 질서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이나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직원이 말한 여긴 그런 곳이에요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 슬로건이나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서 이 사회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배려, 설명 없이 작동하는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정.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랬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비행업계,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원칙으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규칙과 매뉴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중심이 된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아마도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트라우마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이런 깊은 신뢰와 배려의 문화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공항 라운지의 시계는 이미 1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정말 돌아올까요? 직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분명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제 서류 가방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제 가방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약 1시간 후 한 공항 직원이 제 가방을 들고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누가 손댔다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모든 서류가 그대로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분실물 센터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유권을 증명해야 했을 텐데요. 누가 가져오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승객 한 분이 기내에서 발견하셔서 가져다 주셨어요.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차분함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물건을 아무런 데가 없이 돌려주는 것,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먼저 작동하는 것. 저는 말없이 가방을 끌어안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구나. 그 순간 기내에서 아이를 안아주던 여성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배려, 설명 없이 작동하는 신뢰.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비행기를 타며 수많은 승객을 만났지만 그날처럼 마음이 울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였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배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20년을 하늘에서 날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알려준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작동되는 신뢰. 그것이 진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지난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비행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날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연결의 부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하늘길이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그 연결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에서, 승객들이 말없이 서로를 돕는 모습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돌아온 제 가방에서 이 모든 것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연결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서류 가방 안에 있는 비행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정이라고 부르는 이 정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기내에서의 경험, 박정숙 여사의 행동, 승객들의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식 비행 보고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여정을 담은 일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각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적 연결의 가능성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구름 위에서 살았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땅에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준 선물이다. 가방을 정리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데스크에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던 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박정숙 여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별했고 놀라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고 싶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머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을 나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20년간의 비행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나라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느낀 감정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호텔방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저는 잠시나마 제가 찾던 정서적 고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행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비행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에게 박정숙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신뢰는 규칙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정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